총 합하면은 1930원. 여러분,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아바라TV의 아바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종잣돈 모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이 무려 6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엑셀 파일을 나중에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 하나하나를 그 말씀을 듣고 또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글을 보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돈을 모아본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을 때 어떻게 모으겠다 라고 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께 6개월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6개월에 1000만 원을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능한 길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잡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고요. 여러분,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을 할 만한 것들만 도전을 합니다. 지금 내가 잡은 금액이 너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1000만 원 이러면은 무리가 가고 스트레스가 오고 계획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고 아바라TV도 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세부 내역을 딱딱딱딱 정해 보셔야 되세요. 6개월간. 그러면은 6개월을 쪼개보면 되죠. 만약에 300만 원을 모으기로 했다. 그럼 나는 6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그럼 50만 원은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50만 원을 어떻게 저축할 수 있을지, 생활비를 그럼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아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 놓아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철저히 준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신감 있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뒷바탕에 내가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이 많은, 지금 구독자가 7000명을 넘어섰는데 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1000만 원을 모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계획을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충 1000만 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머릿속에 계획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예시로 정말 저의 그 세부 내역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1000만 원을 모을 것인지 저의 세부 계획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처음 돈을 모아보거나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돈을 모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참고로 잘 보신 다음에 이렇게 짜는 거구나, 계획은 이런 식으로 짜면은 낫구나, 이런 거를 같이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고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그런 정보는 너무 많고 그런 정보가 내 가슴 속에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저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실용적으로 제가 어떻게 모을 건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서 짬을 내서 돈을 모을 구멍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세부 내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냥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목표에 따라서 세부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요. 자, 보시면요. 저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편 급여, 제 알바, 유튜브, 애드포스트, 모니터위원, 중고판매, 기타, 공모전 이제 8개의 수입원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모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일단 남편 급여는 월 70만 원씩 반드시 70만 원씩 반드시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420만 원이 모여져요. 그러면은 이 70만 원씩 모으기 위해서 나의 방향을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70만 원씩 모으려면 일단 생활비 절약해야 되고, 생활비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좀 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식비도 유지를 해야 되고 30만 원.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는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놀러 갔을 때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리고 옷도 뭐 패딩 이런 거 사면 끝장. 제가 저렇게 써놨네요. 옷 같은 거, 패딩 같은 거 겨울에 패딩 한 벌 사면은 우리 솔직히 돈 못 모아요. 패딩 비싸잖아요. 신상품 이런 거 하나 사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패딩 겨울 외투 사지 않고, 그리고 가을 외투도 안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좀 세부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바. 알바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면접을 봤어요. 안 하고 있었잖아요, 요새. 근데, 30대 1이더라고요, 경쟁률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7시간 알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 7만원, 하루에 7만원, 일주일에 14만원, 4주 하면은 56만원입니다. 56만원씩. 9월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56만원씩 잡았어요. 그래서 224만원. 오케이. 자, 안 씁니다. 안 쓰면 됩니다. 자, 유튜브 수익을 제가 안 썼을까요? 썼을까요? 당연히 안 썼겠죠. 제가 그걸 왜 씁니까? 지금같이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왜 바꿔놓습니까? 그쵸,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수익 벌어놓은 거는 잘 묶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수익 벌었다고 그거 또 쏠랑 다 써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 내 유튜브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제가 월 평균 보니까 3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수입이. 그래서, 매달 30만원씩 수입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모으면 271만 7,910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30만원씩 나오려면은요, 주 2회 업로드, 그리고 총 8개 이상 업로드를 꼭 해야지만 이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는 참 신기한 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으면 밀어주는데, 그 인기 있는 사람이, 구독자 많은 사람이 영상을 안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위로 안 올려줘요. 구글이 진짜 똑똑한 거죠. 열심히 일하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가 그래도 한 7,000명 정도 되지만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에게 추천 영상으로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자. 이게 지금 제 목표고요. 그리고 애드포스트는 블로그는 그렇게 에너지를 한 10%만 쓰고 있어요. 제가 90%를 유튜브에 쓰고 있으면 블로그는 10%의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뭐 서로 이웃도 별로 안 하고, 제가 하진 않아요. 하자고 하는 사람하고는 하고, 아무튼 뭐 많은 소통도 안 하고 있어요. 블로그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다 하려면 지쳐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눠서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되는데, 저는 유튜브에 많은 에너지 쓰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그래도 월 5,000원 정도 애드포스트 수익이 나오는데, 요것도 잡으면 3만원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모니터 요원은 제가 주부 모니터 요원 해가지고 크라운 제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과자도 제공받지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정의 금액 3만원씩 매달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나오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또 받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중고 판매를 지금 8월 달에는 알라딘에서 제가 책을 판매해서 1,5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1,000만원을 모을 건데 중고 판매를 할 거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중고 판매를 하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왜냐면 너무 크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부 내역을 세워서 얼마만큼 중고 판매로는 나는 총 17만 500원 정도를 벌면 되는데, 그러면은 17만 500원이면 나는 매달 얼마씩 중고 판매 금액이 나와야 할까? 3만 5천원씩 나오다가 3만원씩 하면은, 나는 17만 500원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나누게 되면 3만원으로 내가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집에 3만원으로 팔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세부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할 때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번 9월 달에는 35,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장난감을 해야 되나? 책을 해야 되나? 혹은 내 옷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기타 내용으로는요, 일단 이건 기타 내용은 저금통 판 거랑
자, 저금통에 있는 돈을 이제 꺼낸 거랑 그리고 서랍에 동전들을 꺼낸 건데요. 제가 이걸로도 한 15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요. 기타. 이 부분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수입을 더 내야 된다. 15만원 정도는 어떻게든 내야 된다라는 이제 금액을 딱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모전. 공모전 제가 우유대회 나간 거 유튜브에도 올렸잖아요. 그게 또 본선 진출하게 돼서 제가 KBSN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 또 홍석천 씨에도 얼굴도 보고 막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본선 진출만 해가지고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9월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너는 넣어놨고, 10월, 11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20만원 정도를 더 모아놔야지 1000만원이 채워져요. 그러면 제가 한 20만원 정도 10만원을 적어놨지만 한 2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받을 만한 공모전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된 거죠. 뭐 어떻게든 뭐 6달간 뭐 한번 찾아봐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하면은 1930원 1월달까지 모아서 2월 13일날 만기인 날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뭐 300만원을 만들자 하고서 그냥 300만원 만들자 생각만 하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부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고 목표를 세웠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방향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내 방향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6개월 안에 1000만원 모으기를 위해 내가 계획한 일들을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잘 이뤄나가 보자.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돈을 처음 모아보시거나 돈을 모아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계획을 오픈합니다. 제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이런 엑셀 파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다 숫자만 바꾸시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